잠시 후 벌어지는 대선 후보 3차 토론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22만 명이 뉴욕주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민 1세들의 절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펠파크 주차 미터기가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위반 티켓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발표할 새 홍수지도에 의해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잠시 후 대선 후보 3차 토론이 네바다 대학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에선 수세에 몰린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상대로 승리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잠시 후 예정된 미국 대선 후보 토론 3차전. 세인들의 관심은 두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수세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역전 스토리가 벌어질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주요 언론과 선거 예측 기관들이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전망하는 상황. 때문에 이번 토론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 토론은 역대 가장 추잡했다는 평가를 들었던 2차 토론의 재현이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복형 말리크를 토론장에 초대해 또 한 번의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이메일 스캔들과 선거 조작 등을 내세워 대대적인 반격을 꾀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반면 클린턴은 이번 토론으로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공직 경력을 통해 핵버튼을 눌러야 하는 군 통수권자로서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트럼프의 잇단 성추행 의혹 역시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서베이몽키가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클린턴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을 훌쩍 넘겼다고 나타나기도 했지만 최대 격전지 오하이오주에선 트럼프가 앞섰는 등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짓는 선거의 향방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두 대선 후보의 진흙탕 싸움이 국민들의 스트레스 원인이라는 조사도 있었지만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만 뉴욕주에서 22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는 17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21만 4천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에 14만 명보다 7만 명 이상이 더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선과 뉴욕주 본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등록을 마친 유권자 중 50%는 생애 처음 투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표할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상은 18세 이상 된 미국 태생자,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과거에 취득했어도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거주지나 이름이 변경된 자 등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주소나 이름이 바뀌지 않는 한 한 번만 하면 계속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은 지난 14일과 18일 각각 종료됐습니다.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이민 1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1세들의 주택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미국인의 주택 보유율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최근 주택을 소유하는 이민 1세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의 주택 보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이민자와 미국인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트롤리아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1세 이민자들의 주택 보유율은 2015년 현재 50.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민 1세 2명 중
중 1명꼴로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2.4%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주택 보유율은 1994년 66.0%에서 2015년 65.9%로 소폭이지만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94년 이민자와 미국인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17.9%포인트였던 것이 2015년 15.4%포인트로 좁혀진 것입니다. 추롤리아 랄프 맥라플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주택 소유가 늘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커뮤니티에 더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은 늘어만 가는데 주차 공간은 부족합니다. 운전자들의 주차 위반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뉴저지 펠팍 지역 주차 미터기가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주차 미터 위반 티켓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펠팍에서 올 7, 8월 사이 4,729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타운 법원 통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형 주차 미터기 설치 이전인 지난해 7, 8월 동안 발부된 티켓에 비해 3%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주차 미터기 도입이 본격화된 펠팍의 경우 현재는 타운 전역 300여 개 미터기 모두가 신형입니다. 하지만 신형 주차기에 각종 오작동으로 인해 받지 않아야 할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신형 미터기 운영 이후 종전보다 위반 티켓 발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차 티켓 발부는 교통경찰 등 사람이 하고 있어 미터기 오작동 등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 불필요한 주차 티켓 발부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올 7, 8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8%나 증가한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는 르모인 애비뉴와 메인스트리트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공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리치필드와 리오니아 등 인근 한인 밀집타운의 경우에는 주차 위반 티켓 발부 수가 줄었습니다. 쇼핑과 관광, 거기에 한류까지 융합된 쇼핑 관광 축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와 할인 혜택이 풍성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는 31일까지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문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대규모 쇼핑과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관광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고 수도권 관광 명소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문화축제가 55개나 진행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은 항공, 숙박, 한류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 행사가 시행되는데 모두 267개 기업 4만 1,423개 매장이 참가해 외국 관광객이 다양한 곳에서 손쉽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인 품목도 숙박과 교통, 가전, 의류, 화장품, 의료상품과 관광명소, 입장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특별 우대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외국인 전용 교통 관광카드는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행사 참여 상품 구입 시 할인 및 부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K-트래블 버스를 최대 50% 할인하며 행사 기간 동안 스페셜 테마 위크를 운영합니다. 메이크업 서비스 및 시식 행사도 진행합니다. 뉴욕시 새 홍수지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약 2,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새 지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뉴욕시 주택 소유주의 약 5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17일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홍수지도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FEMA 측은 뉴욕시의 요구를 수용해 전국 도시별 홍수지도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FEMA가 사용했던 홍수피해 계산법은 약 30년 전인 1983년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FEMA가 발표한 뉴욕시 홍수지도에 따르면 시전역 3만 5천 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홍수피해 위험이 상당히 높아 이를 기준으로 홍수피해 보험료를
추산하게 되면 주택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피마가 발표한 뉴욕시 홍수 지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국이 추산 기준으로 삼은 홍수 피해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피마는 수년 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홍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홍수 지도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 드 블라지오 시장은 수년 후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홍수 피해 위험성을 추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피마가 새 지도를 발표하면 뉴욕시 수만 채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총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주택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당국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체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비와 인력 등의 문제가 수사의 소극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뺑소니 사건을 등한시한다면 뉴욕시 비전 제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뉴욕시가 공개한 2015에서 16회계년도 뺑소니 사고 용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38건의 보행자 사망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체포된 운전자는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상자가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에서도 22건 중 14명의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특히 경상을 포함해 부상자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 발생 건수는 5,006건이었는데 이 중 423명의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율이 고작 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차량 파손 뺑소니 사고는 4만 건 중 단 58명만이 체포됐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율이 86%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각한 중상을 당한 뺑소니 사고만 현장에 수사관을 내보내고 대부분 경미한 사고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NYPD는 뺑소니 통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조례를 추진한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의원은 경찰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90% 이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전기차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전기차 충전소 300곳이 추가 설치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7일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주정부의 친환경 프로그램 체인지 뉴욕의 일환으로 300곳의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까지 주 전역에 총 3,000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총 1,600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 등 다방면의 친환경 정책을 펼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고 뉴욕주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5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끌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청은 추가 충전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개년 계약을 주정부와 체결했습니다. 각 지역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전소가 설치될 추가 300곳의 지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일대에 또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은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LA 카운티를 비롯한 산타바바라, 벤츄라 등 남가주 일대에 평균 90도대 중반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오는 20일은 기온이 최고조로 올라 롱비치 등 일부 지역은 낮 최고 온도가 100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으며 LA 지역 역시 최고 99도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당국은 무더위와 함께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은 오는 금요일까지 지속되다 주말을 기점으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발화 사고로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갤럭시 노트 7을 소지한 고객들을 위해 스마트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전국 공항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출국하는 갤럭시 노트 7 소지 고객의 휴대전화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대여해주는 서비스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LA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주요 공항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직 사정상 교환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 각국의 국제공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거짓말처럼 날아오르는 자동차,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꿈의 자동차가 현실화됐습니다. 영국 판버러에서 열린 항공 전시회. 비행기 전시회인데 자동차가 눈길을 끕니다. 커다란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이 차의 비밀은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날고 싶을 때는 프로펠러를 돌리고 패러글라이더를 펼치면 됩니다. It's something which inspires the inner child in anybody. It's great on the road, it's great off-road, and it's great in the air as well. So I think that was always the concept. 땅에서는 시속 185km까지 달릴 수 있고 하늘에서는 시속 90km로 날 수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험지를 돌아보기에 안성맞춤이라 주로 레저용이나 인명 구조용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거칠게 질주하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자동차, 일명 매버릭입니다. 매버릭 역시 프로펠러와 대형 패러글라이더 덕분에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 사막이나 정글 탐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It's designed to go through the bush as far as possible, and then when you come to a canopy of the jungle or a river, to be able to put up the wing and hop over it. 슬로바키아에서 개발된 에어로모빌은 가장 비행기스러운 자동차입니다. 도로를 달릴 땐 특이한 모양의 자동차 같지만 접혀있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비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Didn't even know that it was yet possible actually that you can make car fly. So actually I really want to see how that works. I want to try it out for sure. 성능도 비행기와 비슷해 시속 200km 이상을 낼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700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대에 3억 원 안팎.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에어로모빌은 시험 비행 도중 지상 300m에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매버릭 역시 이륙한 지 3분 만에 엔진이 꺼져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The 10 seconds of us descending, it was like a roller coaster without rails. 결국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성공 여부는 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미 대사관은 17일 조세비온 전 말레이시아 주재 미 대사가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로 워싱턴 DC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최근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로 인준 절차를 끝낸 성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후임입니다. 윤 특별대표는 향후 미국 측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로서 한국-일본 등과 연대를 강화하고 대북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하게 됩니다. 18일 오전 뉴저지주 헌터던 카운티 내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헌터던 센트럴 리저널 고교 12개 캠퍼스 빌딩 중 11개 빌딩 화장실 벽에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교직원을 대피시키고 학생들을 집으로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탐지견과 처리반을 긴급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으나 특별한 이상 징후는 찾지 못했습니다.
18일 오전 8시쯤 로우 맨해튼 풀턴 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애비뉴 전철역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선로로 들어오던 A 전철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살을 하기 위해 스스로 전철에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브로드웨이역과 브루클린 챔버 스트리트 A와 C 전철 양방향 운행이 오전 동안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이 17일 제설 인력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자는 청소국 웹사이트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폭설 시즌에 긴급 투입돼 버스 정류장과 인도, 소화전 주변 등 거리 제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합법적 취업이 가능해야 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설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당 $15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매우 의미 있고 공감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선 대선 후보에서부터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백인 우월주의가 판을 치면서 아시안들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중국인들을 조롱하는 팍스 TV의 인터뷰 방송, 이뿐만이 아니라 아시안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주정부의 부당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대응하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뭉치는 힘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성의 바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한인 네일업계의 화합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민자들이라든가 한인들에게 부당한 정책들이 행해져 왔는데도 한인 사회는 단합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뉴욕 타임스의 왜곡 보도라든가 주정부의 부당 정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한인사회나 네일업계는 이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도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한인사회가 뭉치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리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때리고 맞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매를 맞으면서 남은 것들은 상처와 멍자국들 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한마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혹시나 일부 업주들이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나무라라 한다든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승패는 단순히 이겨도 그만이고 져도 그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번 법적 대응에서 네일업계가 패소를 한다면 한인 네일업계는 물론이고 한인 사회 경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결정된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집행하는 네일협회도 이러한 절실한 상황을 잘 홍보하고 알려서 네일업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번 소송이 주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일이라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상대가 누구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뭉친다면 우리의 권리를 찾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리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쌀쌀한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